제가 지금 이게 우려에 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대통령이 어제 제가 휴가 아닌 휴가를 떠나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해군 시설도 참관하고 정말 스탠바이 하겠다. 유사시 상황에 대해서. 그럼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내시면서 휴가 때문에 지금 통화를 못한다는 건 좀 역설적인 것 같고 제 우려는 혹시나 미국하고의 어떤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화가 안 되는 거 아닌지라는 그런 우려가 드는 게 사실 지난 4월에도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는 아베 총리하고 전격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전에요. 한반도 문제도 굉장히 큰 이슈로 그때 대두가 된다고 해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당시에도 우리 대통령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베하고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코리아 배싱 우려가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강국들 간의 어떤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우리가 좀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같은 맥락에서 이 코리아 패싱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와대의 설명대로 조만간 전화를 할 예정인 건지 아니면 지금 할 말이 없어서 통화를 안 한 건지 아니면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하지 못하는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청와대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발 안보 문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핵 포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김정은은. 핵 포기를 포기한 김정은 시대. 그런데 일각에서 현 정부가 10년 전 김정일의 추억에 갇힌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 해볼 텐데요.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김재 변호사님. 네. ICBM 미사일을 발사를 대대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자평하고 있는 김정은 미국 시카고까지 날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북한에서 말했는데 북한 현재 분위기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김정은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성공 경축 연회가 열렸다고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죠. 그래서 여기에 그 부인 리설주와 함께 참여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세계적인 이제 로켓 맹주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로켓 맹주국이요? 예, 로켓 맹주국이라고 이제 크게 써붙인 호텔 앞에 써붙인 이제 그런 당당하게 이제 본인들이 로켓 맹주국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보면 저 평양에 있었던 저런 조형물도 굉장히 로켓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죠. 예.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제 로켓 맹주국에 들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또 이제 여기에서 그 모란봉 악단이랑 그다음에 공군국가합창단 합동 공연을 열면서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그런 축하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참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지금 이렇게 다른 정상들과의 전화통화는 이루어지고 우리 정부와는 전화통화를 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불과 진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운전석에 앉겠다라고 선언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예, 그래서 그렇게 치자면 정상회담에서 뭘 한 건지 약간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익은 내주고 기껏 얻은 것이 바로 이 운전석에 앉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잘 시행만 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었겠지만 벌써부터 이건 그냥 허언에 불과한, 알맹이가 없는 그런 약속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10년 전 김정일의 추억에 갇힌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대북 소식통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의 지적 한번 살펴보시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참여정부 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우리가 경제 지원 등을 지렛대로 대화를 제안하면 북한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위원장이었고 지금 서훈 국정원장도 2007년 정상회담의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었고 조명군 통일부 장관도 14남북정상회담 선언 문안을 북측과 조율했던 사람, 임종석 비서실장은 2006년부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이끌어온 대북 대화론자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고방식과 그때 그 북한에 대한 상황 판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 정부 소식통은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요. 그리고 정부 소식통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2007년 당시 북한은 핵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고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남북 대화에 응할 요인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훨씬 큰 목표를 두고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 자리가 거의 없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졌다는 건데 어제 통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ICBM 발사 직후, 사드 조기 배치 선언 직후, 미일 간의 50분간의 전화통화 직후 통일부에서 나온 성명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측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바랍니다.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구식 교수님, 아직도 대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김정일의 추억에 빠져 있다라는 저 신문의 이제 그 제목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 건데요. 지금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한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대화를 제의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북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면 북한이 정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선의를 믿고 북한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 시기의 어떤 대북 정책의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김정일의 추억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 기사에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 전략 자체가 김정일의 전략과 김전의 전략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김정일의 전략은 김정일 스스로도 계속 나와서 육자회담에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남북 장학회담이나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명목적이긴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장군님의 유언이다. 수령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명목상으로나마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김정일이었고 그 아들 김정은은 뭡니까? 2011년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 정권을 가지고 지금 6년째 나오면서 한 번도 핵 포기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헌법에 핵국가를 명시하고 있고 법률에 또 명시하고 있고 당 중앙위원회 전체에서 당 노선으로 하고 있고 또 7차 당대에서 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북한이라는 것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포기한 상태잖아요. 핵 포기를 포기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핵 포기를 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대북제의를 하는 게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그동안에 남북대화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김대중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우리가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있었단 말이죠. 북한이 그걸 필요로 했던 거예요. 식량도 있었고 비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제협력이 있었는데 지금 김정은 시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나면서 남북대화 없이도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자생력을 확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의 북한에서는 굳이 남북대화에 손을 내밀어서 남쪽으로부터 뭘 받겠다는 그런 의지가 예전처럼 이렇게 절실하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남북대화에 응할 수 있는 북한 내 여건이 확실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성공했던 그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그대로 답습하면 될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